역대급 대공황이 온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좀 연이어 쏟아지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오히려 이런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더라고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 1900조와 자영업자 부채 400조에 육박하는 이런 부채 문제가 여기에 내고 있는 이자로 인해서 전혀 내수가 진작될 가능성이 없는,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거든요. 뭐 금리 인하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적어졌죠. 최근에는 연준이 두 번에 걸친 금리 인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시원하게 금리를 낮춰서 뭔가 내수를 진작하기에는 환율이 뭐 한 1,300원이라 그러면 환율 올라가더라도 경기를 살리자 뭐 이러면서 금리를 낮추는데 환율이 1,400원대다. IMF 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IMF 때가 금융위기 때랑 가장 다른 게 뭐냐면, 금융위기는 신용경색 위기였어요. 그런데 IMF는 달러 유동성 위기. 그러니까 달러가 없는 거야. 어떡하지? 그 달러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달러를 1,500원, 1,600원, 1,700원 막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최근에 나타난 모습이 약간 그런 모습들이죠. 물론 뭐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갈 거라고 저는 보지만, 그런 것들이 막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 거. 뭐 환율이 1,400원이야? 막 이러면서. 위기는 위기인데 만성질환이라는 위기가 더 우리한테 크게 다가오는 거는, 개구리를 이렇게 세숫대야에다가 담궈 놓은 다음에 뜨거운 물을 확 부으면 개구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 나가잖아요. 그래서 살아요. 근데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부으면 이게 이상한데 좀 이렇게 물이 좀 뜨뜻해지는 것 같은데 나가야 되는데 이거 나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못 나가고 죽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성질환이라는 게 이런 거야. 어쩌면 위기가 만성화되다 보면 그냥 어려운 게 하루 이틀이냐 이러면서 변화하려고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 위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좀 각성을 하고 대출 좀 줄여야 돼요. 이거 너무 많아요. 재테크를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빚이 있다면 이걸 먼저 청산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반론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뭐 코인도 오르고 주식도 오른다는데 이제라도 할까? 제가 봤을 땐 늦었습니다. 이렇게 오른 가격에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돈을 모으면서 대출을 상환하면서 여러분들의 재무 구조를 좀 건전하게 바꾸는데 올인을 해라.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주 뚜렷한 본인의 투자에 대한 목표나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아마 알아서 하실 거라고 봅니다. 고민하지 않겠죠. 고민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월부에 좀 물어보자. 월부가 얘기하는 걸 참고하자라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상태라면은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재테크에서는 돈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니까 20대든 30대든 40대 50대도 마찬가지예요. 1억 모으기 정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저축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절대 재테크 실패 안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저축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올해 1,500만 원을 딱 모으고 성공하는 날, 수고한 날을 위해서 뭐 50만 원 정도는 보상을 해라. 한우 오마카세를 가시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걸 사시든지 셀프 리워드가 들어있는 저축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도 중간에 경치 좋은 곳에서 사진도 좀 찍고 뭐 이러다가 올라가는 거지. 그걸 뭐 계속 안 쉬고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오마카세를 아무 이유도 없이 가는 것은 안 되겠지만 고생한 나한테 보상 차원에서 가는 것은 좀 필요하다.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모을까를 말씀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95만 원으로 시작을 하세요.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라니까? 딱 1년에 10만 원만 증액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내년에 105를 하는 거야. 솔직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100만 원 증액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10만 원 증액을 하는 거야. 7년을 딱 가면 1억 2천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일반 정기적금으로는 안 되고요. 청년 도약계좌가 들어가야 됩니다. 청년 도약계좌 70만 원에 일반 정기적금 25만 원 해서 95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내년에 10만 원 정기적금 증액을 하고 7년 딱 가면 1억 2천이 되거든요. 1억은 재투자를 하시고 500은 자랑스럽게 유럽 여행을 떠나라. 요걸 안 하고 친구들이 뭐 어디 놀러 가자, 뭐 먹으러 가자, 뭐 쇼핑하러 가자 라고 할 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 그러고 따라가면 자존심은 세울지 모르지만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95만 원 정도로 저축을 시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생활비나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어디에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기준을 좀 정해주면 이제 소비하는 데서 좀 더 좋지 않을까. 식생활비가 30% 이내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 식생활비를 우리가 보통 엔겔 지수라고 많이 하는데, 엔겔 지수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떨어져요. 왜냐면은 뭐 부자라고 해서 뭐 10끼 20끼 먹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500만 원 미만의 1인 가구인 경우를 기준으로 제가 30%를 얘기한 건데 아무리 식생활비를 적게 써도 한 6, 70만 원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소득 100만 원인데 그러면 30%면 30만 원만 갖고 먹으라는 얘기나 그런 뜻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절대액이라는 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웬만큼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득에서 30%가 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는 막 절약을 해라 절제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우 뭐 이렇게 궁상을 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궁상을 떨라는 게 아니라 돈을 절약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돈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절약 절제 이러면 뭐 그거 뭐 절약해봐야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던데요 라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저축을 하고 남는 돈을 쓰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 돈을 쓰고 남으면 저축하겠다 라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 후자라면 돈을 어디다 좀 아껴 써가지고 이렇게 좀 쓰고 나서 혹시 95만 원이 남으면 지금 멘토님이 얘기한 7년 만에 현재화폐 가치로 1억 만들고도 500만 원 남는 그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저축을 하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쓰자라고 하면 사실은 소비 관리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첫 월급을 90년대 후반에 155만 원 받았다. 그것도 재형저축 40만 원 떼고 나온 거거든요. 받은 월급에 124만 원을 저축했어요. 31만 원으로 생활이 됐기 때문에 124를 저축한 게 아니고 124를 하고 그냥 31만 원으로 살아보자 해서 31만 원을 쓴 거예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택배도 없었고 배달도 없었고 놀토도 없었고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했거든요. 여러분이 선저축으로 바꾸신다면 사실 그 소비 관리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증액저축 마인드. 우리가 뭐 피트니스 센터 가서 무슨 운동을 할 때마다 오늘 이거 30회 했다. 그럼 내일도 또 30회 그 다음 날도 30회 하지는 않잖아요. 30회가 좀 가볍게 되면 35회를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기저축을 해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하면 안 돼. 월급날 자동으로 뺏어가는 그런 저축을 해야 된다. 명확한 목표가 있는 이런 4-5가지의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은 누구나 1억 만들기 재밌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자랑스럽게 얘기하십시오. 넌 적금 얼마 넣냐? 뭐 얼마 넣는지 내가 비밀인데 하여튼 난 1억 모으기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자존감이 확 올라가죠. 내가 이번 달에 딱 95만 원 한 달치만 냈는데 벌써 생각은 1억 갖고 어떻게 그 다음에 무슨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축은 이렇게 즐겁게 하셔야 된다. 저축을 집중을 해서 돈을 모을 때 저축 로드맵이나 이런 거를 좀 한번 짜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억을 단박에 모으는 게 아니라 중간에 500 되고 1000 되고 2000 되고 3000 되고 뭐 이렇게 5000 되고 그때마다 내가 3000을 모으면 이 30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지 5000만 원 모았을 때 이걸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자율성이 증가되겠죠.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1억 만들 때까지는 절대 목돈을 깨면 안 된다. 다른 데 쓰면 안 된다라는 게 물론 기본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내가 어느 정도로 자율성이 확대되는지는 알아야 하면서 또 재미도 있고 또 모아갈 때 기분이 성취감 좋고 멘탈이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로드맵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지도도 없이 그냥 산을 무작정 올라가면은 정상이 저기 보이기는 하는데 계속 올라가도 별로 손에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3년 차쯤 되면 그 돈을 갖다가 뭐 월세 탈출, 전세 전환이 가능하다든지 4년 차쯤 되면 이 정도 7천 얼마가 모이면 부동산 갭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든지 5년 차가 돼서 1억이 되고 나면 그때는 뭐 결혼, 청약, 창업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해진다든지 로드맵 안에 넣어 놓으면은 뭔가 내가 저축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억이라는 게 모였을 때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청약에 계약금을 낼 수도 있고 1억 모으기 전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렇죠. 일을 이렇게 해내는 분들도 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이제 부자가 된다라는 거는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뭔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나였으면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부자가 되신 분들이 또 주변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작가님도 거기에 또 해당이 되시는데 뭐 그럼- 저는 뭐 절대적인 부자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엔 내가 제일 부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의 기준은 50억이 있어야 된다, 100억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달에 행복하면서 지낼 수 있는 생활비로 20년 이상을 소득이 상실되더라도 지낼 수 있는 순자산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부자다. 여러분도 월급을 받아서 충분히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가진 것도 늘리면서 내가 작은 돈으로도 생활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하면 되는 건데 가진 것만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부자가 안 돼요. 왜냐면 아무리 가진 걸 늘려도 여러분들 원하는 거 생활비가 늘어나면 부자가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이라는 거는 공식이 있어요.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이거든요. 가진 것은 늘리고 원하는 거는 줄여야 되는데 원하는 거는 안 줄어들거든요. 줄어든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더 빨리만 안 늘어나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동시에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1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가진 게 많습니까? 지금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10년 전보다 지금이 월등히 더 행복합니까? 또 그건 또 물어보면 아니야. 그건 또 별개야. 왜 그러냐? 가진 게 많이 늘어났는데 원하는 것도 엄청 많이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경제력 지수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더 적은 돈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된다.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거든요. 난 돈을 좀 많이 아껴 쓰는데 그랬더니 당신은 돈을 아껴 쓰는 게 아니다. 아예 안 쓴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갖고 있는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럼 다 와이프가 사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그럼 왜 이렇게 돈을 안 쓸까? 안 쓰는 거 자체가 행복한 거야. 쓰는 거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돈이 없어지고 줄어드는 게 별로 기분이 언짢아. 100억 정도 있으면 람보르기니 한 대 뽑을 것 같지만 100억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보세요. 람보르기니가 없어요. 100억이나 있는데 람보르기니 왜 안 샀어? 그러면 그 사람은 람보르기니를 왜 사? 람보르기니 나 95억 되는데 95억 되는 게 짜증난다 이거지.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부자는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부의 연속성에서 행복을 느낀다. 제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에요.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뭐가 돈이 자꾸 없어지는 게 싫어. 오늘 월부에 나와서 또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조차도 다시금 한번 돈에 대한 가치, 돈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돈을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아끼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랑을 안 하니까 자꾸 돈을 막 써서 없애는 거예요. 계속 내보내고. 돈이 미워서. 계속 내보내고. 돈을 막 미워하니까 빨리 없애자 이러고 그렇게 되는 건데 돈을 정말 사랑한다면 소중하고 아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년에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돈에 대한 가치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여러분 행복한 2025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